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어머님 남편분들은 여기는 누리지요. 네. 오늘 구성 제 9번째 신혼부부 마지막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특별히 5주 동안은 이제 저와 함께 성경적 결혼과 가정을 배우고 또 이를 위하여 대화하는 법,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8가지 덕목을 배웠다면 오늘은 저희 특별하게 정말 유명하신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김희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모니터가 안 돼서 반은 모니터를 보고 반은 해준 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 가운데 조금 생뚱맞은 주제인데 전체 연결점은 조금 부족한데 주신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성 이렇게 돼 있어서 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에 대해서 말씀하기 앞서서 가정에 대해서 쭉 공부해 오셨는데 가정이 뭐냐?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 살고 또 가정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또 가정에 어떤 기능과 목적과 사명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잠깐 정리하면서 몇 가지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헬무트 틸리케가 어떻게 가정을 정의했느냐?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기 전에 가정을 세우셔서 온 천지 만물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 가정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굳이 교회가 설 필요 없겠죠. 그러나 가정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적인 측면에서 가정은 뭘까? 1번 이제 구약 성경의 측면에서 가정의 정의라면 2번은 신약 성경의 측면에서 가정의 정의인데 예배 은혜의 통로다. 예배 기구고 교육의 장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학교에다가 모든 교육을 신학교육을 맡기지만 원래 교회 학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그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생겨난 겁니다. 바깥에서 교회 학교가 시작했고 다시 교회 학교로 들어오게 되죠. 파크 파머 대학 교수 총장 자리를 마다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자리를 지킨 파크 파머는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정 안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신앙이 양육되기도 하고 불신앙이 양육되기도 하는데 이제 피플 메이킹의 저자 버지니아 사태 같은 경우는 오늘날 미국의 가정은 60%가 재고품이다. 공장의 생산 라인 중에서 60%가 재고품이면 그 라인을 교체해야 될 지경이죠. 그냥 그대로 돌려서는 수지 타산에 맞는 거죠. 그 정도로 오늘날 가정이 심각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 부모들의 사명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세 번째 가정의 주제는 제가 정의한 건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정의했겠지만 사랑과 이제 순종의 충전소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계속 충전받아야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순종,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사랑해, 아내에게는 순종 이 두 가지 물론 남편에게 순종이 요구되고 아내에게 사랑이 요구되지만 그래서 사랑과 순종이 재충전돼야 된다. 남편의 사랑으로 내가 순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아내의 순종으로 내가 더 사랑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충전소 이런 개념으로서 사랑 가정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인 가정을 보면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10가정이 결혼하면 뭐 한 가정 이상은 2가정 이상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형태에 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갈등하는 가정,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깨어진 가정 한 번 충격이 끝나지만 두 번째 계속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또 갈등에 좀 이렇게 진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참고 사는 그런 이제 가정 이것도 참 힘든 겁니다. 한쪽이 이제
일방적으로 상당히 이제 고통과 데미지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뭐 갈등도 없고 이렇게 싸울 도 없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 오늘날 현대 가정들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그렇게 노타치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1번에서도 5번으로 가야 되고 2번에서도 5번 가야 되고 3번에서 5번 가야 되고 4번에서도 5번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는가 알면 가기가 쉽죠. 여기에 보면 이제 12가지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왜 갈등하고 왜 참아야 되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의사소통, 말은 하고 사는데 상처를 주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쟁이 되죠. 그러나 감정이 대항되면 아무리 이성적인 논쟁을 해도 되질 않아요. 이성적으로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성적 불만족,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 그 성적. 생각보다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고 또 성적 트러블이 많아서 더 증폭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학대 가족, 시간이나 체가의 문제, 또 아이들에 대한 갈등. 그래서 사실은 부부 갈등 속에 아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 때문에 갈등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고 미리 보면. 그리고 또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충실. 이제 교제할 때처럼만 하면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거. 그리고 뭐 각종 중독, 뭐 남편들 같은 게임 중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몰두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 이것이 있고, 또 이제 서로를 이제 무시한다 할까요, 얕잡아본다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 이 3번하고 11번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정서적으로 서로 충족되지 못한 기대치는 있는데 경계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또 상처가 돼가지고 성적 불일치도 나타나는 것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부부들의 특징은 이제 바라는 배필로 산다는 거죠. 바라는 배필. 그러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바라는 배필로 사시고, 또 사랑하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괴롭히는 배필로 살고, 또 대화는 하고 살지만 진정한 대화, 사랑의 친밀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대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서로 좋아하지 못하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인데 이제 문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고집이 센 사람들 둘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서로를 꺾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충전시키지를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행복한 부분은 이제 돕고 삽니다. 하나님 돕는 배필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그 다음 이제 사랑하는 배필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남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를 알아야 되고 내 남자와 내 여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방법도 잘 모릅니다. 미안하다는 것이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대화 없는 배필, 대화 있는 배필. 이제 주로 우리는 I 메시지를 구사해야만 내 느낌과 감정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U 메시지를 전해 상대를 정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상처가 와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화로운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계속 엇들이다 보니까 조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생각하면 어때요? 조화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고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갈등은 왜 일어날까? 미성숙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숙하면 달래주면 저 사람 조금 기분이 나쁘구나, 피곤하구나, 뭐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러면 도와주고 상전 받들어서 대주고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 넘어가는데 둘 다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남들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뭐 멋지게 입고 오시고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뻐 보이고 하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린애가 있대요. 어린애 짓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좀 힘이 들거나 어려울 때 어른의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럼 어른의 모습을 연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러줘야 돼요. 얼러줘야 되는데 이 성숙한 두 A 상태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다잘 배운 사람들이 체육학부를 졸업했는데 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피곤하면 예를 들면 이 남편이 미성수가 늘내짓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처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나처럼 해주고. 다독거려주면 되는데 다독거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같이 얼내가 돼버려요. 같이 얼내가 되니까 남이 보면 참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부사스러운 거에 나도 싸워보면 아주 지나보면 뭐 때문에 싸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걸 싸운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주제로 가서 이제 성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왜 부부들 간에 이제 성적인 갈등이 일어날까? 둘이 주거 몰사서 결혼했고 그렇게 해서 참 첫날 밤에 그 한 일을 보냈는데 왜 이 성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왜 이 갈등의 도구가 되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갈등의 요인이 뭐냐 이것을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성 갈등을 없애서 부부 관계를 정진시킬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부부의 성생활이 상당 부분 그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좀 갈등이 있어도 성생활이 원만하면 회복이 되어지고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돼서 결기 상태에 들어가면 뭐 이제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가요. 그렇다면 그러나 이제 제가 교회에서 오늘 성경으로 이제 제한도 주제를 이걸 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줄여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잘 강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한다면 수련장 나가서나 이럴 때는 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년 전에 이제 부부학교 오늘처럼 이렇게 부서 일부에 강의로 와서 보니까 작년에 강의했던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앉아 있어요. 똑같은 강의로 가져와서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강의록은 그냥 적고 그 자리에서 부부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질문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오늘처럼 PPT 준비해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구조로 강의를 하고 문제가 뭔지를 물었어요. 당신의 부부의 문제를 쭉 해서 질문주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부부성 갈등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남편 사랑교실, 아내 사랑교실 뭐 이런 데서는 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가서 강의할 때도 아가서도 그것도 뭐 3부 연애소설 이상으로 정당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니까 집사람이 새벽에 강의를 듣고 있다가 교회에서는 좀 지나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하면 집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데 일반 성도들이나 연세대 신부들 들으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례로 이제 그 이동호 목사님과 누가 사랑행전인가 책을 냈는데 그것이 다 해수가 됐어요. 교회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너무 절망하다 이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요 건너편에 무국교회 원로 목사님도 부부 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 당에 결의를 받아오라 해요. 아주 문제 생겨도 이제 없도록 그만큼 이제 양극단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맞기 위해서 잠깐 한번 두 사람의 사례. 아내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남편이 매일같이 요구해가지고 힘든 아내. 또 반대 아내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응해주지 않아서 힘든 경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약간 이렇게 조금 에너지가 너무 되게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면 32시간? 벌써 딱 이틀이 되기 전에 퇴근할 시간쯤 되면은 또 연락이 와요. 많이 고민하고 32시간마다 욕을 하는데 우리 형님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이제 가끔 2시간 딱 병원에서 외출을 나온 거예요. 주차장에서 장소 불문이죠, 저희는. 제가 또 이제 체력이 조금 외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받아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남편의. 괜찮아. 조금 가져왔어. 왜냐면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자, 요
요 뒷내용은 뭐냐면 이 여자분은 간호사예요. 수술실에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18도 유지해야 돼요, 수술실. 그러니까 늘 몸이 춥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들어오면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남자는 요구를 하고 또 남자가 또 부부관계 할 때마다 아주 또 자기는 모르는데 개성을 지어서 경비실에 연락 올 정도로도 한번 됐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거기 또 시어른들 같이 있고 하니까 더 이제 그런 여자는 조심스럽게 해서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또 남편이 이제 거절하는 경우 결혼 생활에서 섹스란 무엇일까요? 그림이 너무 야해 생겼습니다. 성욕의 해소. 부부 전문가는 섹스가 부부간 결속력과 유대감, 즉 마음을 연결시키고 이를 강화시키는 이거 행위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편집 못했어요. 그럼 섹스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 섹스리스 부부의 사랑하기 위한 12주간의 프로젝트 지금 공개됩니다. 지난 12월 우리는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수많은 섹스리스 부부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제작진의 눈에 띈 30대 부인의 절박한 사연. 사실 이런 거는 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얘기를 안 되면 결혼생활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연 속 부부는 왜 섹스리스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부부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각박습니다 이 부분들. 여보, 그게 이제 야. 성갈등이 생기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것으로 계속 표출되는 겁니다. 야 나 송소민 불려. 아 하루 종일 방에서 뭐하냐? 나 송소민 불려. 집에 먼지 좀 가봐. 아니 니는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저렇게 하면 되잖아. 왜 내를 꼭 시키는데? 순간적으로 냉랭해지는 분위기. 자 시간이 없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들 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병원까지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심리 전문가, 두 번째는 이제 비뇨기과 전문가를 가는데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어릴 때 이 친구들하고 뭐 수영장 가거나 목욕탕 갔을 때 이제 그 2차 성징이 너무 작다는 것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작은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이제 트라우마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아내하고 할 때 아내가 좀 격려해주고 칭찬했어야 되는데 아내는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가 내가 너무 작아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한마디 한 말 그것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제 이것이 풀려지게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형제는 아내하고 부부관계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데 아내가 그걸 자꾸 격려해주고 이렇게 끌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인문 남자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심리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그 본인 속에 있던 잠재된 트라우마를 끄집어냈고 그것을 아내에게 얘기해서 아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수술해야 될 치료가 있고 약물로 복용해야 될 치료가 있고 또 인지학적 행동 치료가 있고 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 세 가지 문제보다도 심리적인 문제가 더 커요. 그리고 부부가 잘 협력해서 가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면 문제가 안 되고 저렇다 해서 그거 이제 전문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할 거냐, 약물 치료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섹스를 할 때 이제 몸의 섹스가 있고 몸만의 섹스가 있고 또 몸과 마음의 부부 관계가 있고
또 몸과 마음과 혼의 부부 관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이것이 부부 간의 부부 관계가 되죠. 그런데 그럼 왜 그러면 성갈등이 일어나느냐? 자매들 같으면 몸만의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싸워놓고도 자매를 마음을 이렇게 풀어줄 생각 안 하고 아내를 끌어안으면 그때 아내의 느낌은 이거는 성폭행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는 형제는 그게 아닌데 자매가 볼 때는 마음이 없잖아요. 몸만 내주는 거니까 싫다 이거죠. 그 거절해. 거절하면 형제가 어때요? 네가 왜 거절하냐? 자존심이 또 상해가지고 네밖에 없냐? 이래 돼가지고 뭐 불신난들 같으면 또 다른 또 다른 여자를 찾고 막 이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적절한 자료가 없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림 이제 잠깐 보세요. 잠깐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질문을 할게요. 뭘 봤어요? 뭐가 제일 돋보였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더 보여줘요? 또 무엇이 제일 그림에 돋보였어요? 갖고 있는 야채. 야채, 또 피부가 희고 몸매가 좋고 또 우리 형제 전 그 옆에 있는 병이 보여요. 솔직해야 되는데 몸이죠? 자 다시 봐요. 여자 몸이 제일 돋보이죠? 몸매나 피부나 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이제 그 당시는 이 그림이 소설이라 할 수도 있고 서정시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장편의 시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렸는데 이 그림이 하람에 걸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1800년대 당시 너무 야해서 외설적이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구 전에 쇼윈도에다가 몇 달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하람에서보다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당시는 명화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1800년대 시대는. 그래서 제목이 롤라라는 제목이고 롤라라는 소설, 시집이라고 할 수도, 시라고 할 수 있죠. 긴 시, 장편시. 그래서 이제 앙리 요 사람의 소설 그린 건데 남주인공이 자크롤라, 남주인공의 이름이에요. 명화 이름이. 그리고 여주인공은 이제 마리온인데 창녀예요. 그 당시 요즘으로 보면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크롤라가 이 마리온하고 하룻밤을 자보기 위해서 돈을 무지 모아가지고 자고 나서 결국 그 여자 품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앙드 미세 장편시 롤라에 나오는 어떤 장면인가 하면 내용이 있습니다. 피곤함과 생각의 장기가 멜랑은 검다는 콜리라는 것이 이제 뭐 우울하다 이렇게 담즙질이 되나요? 뭐 이렇게 되니까 우울한 이제 눈으로 지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보았고 창문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롤라는 마리온의 등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어젯밤에 사랑의 진을 다 빼버린 듯 지친 상태였고 꿈도 꾸지 않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요 시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 이제 등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을 그려야 되는데 바로 있는 것을 그리는데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아까 그 그림에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그래도 또 너무 야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한 장면씩만 가져왔어요. 자 처음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부부 관계라면 옷을 차근차근 이렇게 해놨겠죠. 그런데 막 옷을 막 급하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 관계라면 평상시에 저렇게 뭐 액세서리를 사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막 몸에 붙여도 액세서리가 많다는 걸 보면 이제 우리는 단 여자의 몸매와 피부 톤에만 눈이 박혔지만은 그림을 전체를 볼 때 이렇게 해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잠든 이 여자의 얼굴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더 깊이 뭐 좀 해상도 약해서 그런데 거기에 더 보면 일반 부부 관계 어떤 그런 것에 어떤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여운이 남는 그런 얼굴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도 여기 보시면
되는 거지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돈 지불하고 그런 상태고 남자의 그래도 기쁨이나 뭐 한이나 감사를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영혼이 빠진, 마음이 빠진 몸의 섹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돈을 주고 서울에는 200m마다 여자를 살 수 있는 곳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는 전혀 딘 여운이 없고 어떤 사랑의 경험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면들이 오늘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남자는 왜 부부관계를 자주 하고 싶어 하나? 아까 봤듯이 몇 시간이라 했죠? 32시간? 28시간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된다잖아요, 그 사람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뇌의 구조 차이입니다. 남자, 여자. 뇌의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자, 뇌는 조그만 차이가 나도 행동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성욕을 지배하는 뇌의 영역, 뇌가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뇌지 안 들어오네요. 뇌지 안 들어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자는 이제 부부관계를 지배하는 뇌가 요만큼 작은데 남자는 그게 비해서 두세 배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아까 그 사람처럼 심한 경우는 31시간마다 무조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른 걸로 이제 자꾸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잘 떼어졌을 때 하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지는 거죠. 또 나이가 들어서 폐경기로 가면 더 그래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호르몬 분비가 다른 겁니다. 이제 성욕을 조절하는 그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이 여자는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30에서 90 남자는 어때요? 300에서 700이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몇 배입니까? 10배에서 그냥 많게는 20배까지 성적 부부관계 하고자 하는 그 충동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그래서 이렇게 20배가 많으니까 이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가사일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 이거죠. 우리 회사일은 많아도 몇 시부터 몇 시 종류가 있는데 가사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 예상하지 못할 일이 또 오고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그래 되면 이제 뭐 빨리 자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만 해방된 거죠. 그런데 남자는 그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도하니까 결과적으로 거절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뭐 갈등 안 일어나면 그 남자는 그 체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또 뭐 여자한테 공격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 전이나 가정이나 후에 또 행동이 어떠냐 남자들의 그거에 따라서 자녀들은 큰 일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욕구만 해소하고 그냥 후다닥 가버리면 창년 취급을 받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부관계가 남자에 주는 의미는 뭘까? 이제 이걸 이제 자녀들이 좀 잘 알면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요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에게서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들 그걸로 대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만든다. 예를 들면 개들이 어떻습니까? 개들이 자기 영역 표시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서 뭘 해요? 오줌을 싸요, 오줌을. 자기 영역 표시를. 그래서 남자들 그런 식으로 그걸로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관계를 할 때 오르가즘에 예를 들면 남자든 여자든 옥시토신이 500%가 더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 뭐냐? 옥시토신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그만큼 그렇게 하면 더 아내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다른 걸로 뭐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100% 믿게 하는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또 이것이
신뢰감이 있을 때 어때요? 무상 통과요.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그냥 넘어가는. 기분이 안 좋으면 뭐 빵이 지적을하다 뭐 어떻다 막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못하냐 비교하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기억을 다 잊게 하니까 그날에 어때요? 회사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상사한테 그냥 씹밥을 많이 먹었을수록 아내하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싹 있어지니까. 그래서 뭐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험 기간에 자유행위가 더 많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알면 자매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소해 줄 수가 있으면 좋죠.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 시켜서 신선하게 된다.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옥토신이 출산 시에 자궁을 수축시키는 분만 촉진제, 픽토신에 옥시토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모유수유 시에 옥시토신 분비대가 자궁을 또 수축해서 원래 몸 상태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아이 볼 때 사랑이 촉진될 때 분비되기 때문에 그 고통 다 잊고 또 둘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대로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또 이 아편 유사제 여기에도 옥토신이 생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편 진통제 또 역시 옥토신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엔도르핀 넘치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막 결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뭐 이렇게 근육 이완제를 먹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부부관계를 정말 잘하게 되면 그런 파스 붙일 필요 없이 싹 나올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성분이 있다. 그래서 이 기분 때문에 이제 일부 연예인들이 막 가서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수면 불도저 같은 걸 맞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부간에 이것을 충분히 잘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이것이 잘 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사랑을 유일하게 확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존심이 강화된다. 자존심. 그래서 부부관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된 것 같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그 성취욕구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내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또 이렇게 섹스를 잘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니까 애들이 좀 말썽 부리게 해도 그냥 다 받아줄 수 있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아담도 치고 그냥 애매한 사람만 자꾸만 잡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아내를 자기를 100%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안 받아줄 때는 몸이 피곤하든지 마음이 피곤하든지 이런 건데, 이제 남자들은 네가 나를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아내들이 좀 배려만 한다면 좀 힘들어도 적당하게 그날은 뭐 깊이는 못해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면 그 다음번으로 또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매들은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지만, 남자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 상담 하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자기는 폐경기에 들어갈 지경인데 남편이 계속 욕을 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폐경이 되고 나면. 근데 60이 어떻습니까? 유엔에서 60 청년이에요. 65세까지 청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무작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정기적인 관계 유지에 아내 여부를 잘 들어주게 된다. 아내 여부를 잘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남자도 젊은 사람 알아서 알았지만 남편이 전혀 안 도와주고 남편을 꼭 지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이렇게 잘 지어놓게 대처하면 좀 나쁘게 말하는 남편을 잘 부려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데 오늘도 거절하고 내일도 거절하고, 오늘 이렇게 애들 대표가 하고 내일은 못 대표가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분비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첫 번째 영상에 보면 남자가 30m 지나가면 계속 짜증내고 막 화낸다잖아요. 그래서 타박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일주일씩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것들도 다 흐르면서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면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장면들을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배달 음식을 먹고 막 멋있는 부부관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부부관계를 참고 근상거리를 얻어먹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어때요? 뭐가 나아요? 저희요? 자, 100이면 100 모두 다 밥은 뭐 배달 음식 짜장면을 먹더라도 시켜서 오늘 근사한 부부관계를 원하는 것이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답이에요. 안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실을 아내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갈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 사실을 알고 강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힘들어서 도와주세요. 이전들은 피곤해도 못하고 마음이 내려가도 못하고 화가 나 있어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기분을 풀어줘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춰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상호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의 심리학적인 이제 지식을 가진 현모양 세상은 이제 어떤 거냐? 전통적인 것은 뭐 밥 잘해주고 시간 살림 잘해주고 자녀 잘 키우면 현모양처지만 요즘으로 볼 때는 부부관계를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 교육도 잘하고 음식과 집안 정도는 좀 못하더라도 그 남편의 그것을 잘 맡아줄 수 있으면 모양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 부부성장 자매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항상 어깨를 펴고 성취감으로 활기차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밤사이에 충분히 할 수 없다. 물론 뭐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자매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다음 내년에 강연하던 자매들 입장에서 좀 더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느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주장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그건 뭐예요? 각각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물론 요즘은 뭐 자유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남편이 해줘야 되고 아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상대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서로의 몸을 잘 관리해줘라. 서로의 몸을 위해줘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누구한테 와요? 또 나한테 온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당부한 겁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얘기해요. 요즘 같으면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겠죠. 2000년 전에 점잖게. 그러면 부부 성장을 위한 부부 관계에 팁을 드린다면 이제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 이제 자매들은 형제들의 그 이렇게 호르몬 분비, 뇌 부족 그리고 심리적 기제를 잘 이해하면 내가 좀 피곤해도 거기에 대해서 약식으로라도 좀 응해줄 수 있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들 같은 어떻습니까? 자매들의 심리 상태, 몸 상태 뭐 이런 것들 아까 또 이제 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 상대가 살아요 집에 그래서 방이 없어서 애들 방은 거실을 막아가지고 아들 방을 만들었는데 아들 방하고 자기 침대하고는 벽은 하나 있지만은 1m도 안 돼. 그런데다가 또 옆에 또 시어머니 또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남자가 수도도 하는 여자는 어때요? 다
잡았을 때야 편안하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기 싫으면 내 기분이라도 먼저 말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당신과 꼭 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미리 전화를 해줄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도 미리 챙겨놓고 준비가 될 수 있잖아요. 파격하고. 근데 그것이 없었다 하면 그냥 무조건 들이대면 이것이 이제 서로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녹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한 거죠. 솔직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모르는데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아서 알아주겠지.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또 표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하라. 그리고 또 속도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속도전을 치러가는데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렇게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해 가면 둘 다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배려하는 것, 특히 또 형제들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아까 그 사진에서 봤듯이 어떻습니까? 그 남자는 그림에서 봤듯이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부관계가. 아내도 행복해야 되고 남편도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랑의 감정에 빗받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끝나고 나서도 그 뒷처리를 또 잘 해갈 수 있는 그것이 될 때 그런 부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인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부부 같이 나왔으면 좀 질문해보고 싶었는데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둘씩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강의 속에서 이렇게 좀 질문해보고 싶다. 뭐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좋은 질문해도 제가 또 안 좋은 답을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 피곤하죠?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면 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잘 얘기해 보세요. 진정한 만남이라는 건 뭐냐? 오늘날은 이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어떤 만화 그림에 보니까 흑사비들이 새들이 흑사비와 사람을 구분한 방법이 뭐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사람이고 고개를 들고 있으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보고 지하철도 이거 보고 여기서도 봐요. 이 공원에 좋은 데가 가족 공원에 좋은 데 가가지고 둘 다 저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저를 왜 갔어요? 집에 있지. 집에 있지. 저를.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부들의 형태가 이 사진과 비슷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전출한 게 아니고 직접 공원에서 찍은 겁니다. 누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쓰라고 보내줬어요. 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이래요.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있으면 착각을 일으켜요. 같이 있으니까 서로 잘 이해하겠다. 그런데 같이 있다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뭡니까? 남자 중심의 만남입니다. 여자는 모든 것을 남자한테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희생해 주신 기간은 얼마냐?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생리학적으로 볼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 이상이 가면 스트레스가 오고 옛날 어머니 같은 합병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반대로 또 이렇게 여자 중심입니다. 다 우리 교회도 보면 처가집 쪽에 와서 살아요. 여기 아들들은 다 다른 교회를 가 있고 또 각자 벌이를 하니까 동거 형태가 많습니다.
돈도 생각하면 같이 조금 내고 니가 내가 쓰고 내고. 그러나 성경적인 만남은 별이 될 겁니다. 이것이 아니었던 하나님은 일부 일처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고 일부 다처든 아니면 또 남자들만의 동성애 집단, 군대 집단, 공주 집단을 만들 텐데 하나님은 일부 일처 이성 간에 서로의 삼각형을 바꾸려 하지 말고 더 분명하고 더 든든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면 혼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과 또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이해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면 또 긍정할 수 있고 받아들여주면 또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 5가지가 부부 생활에 있으면 참 만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를 않으려요.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그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긍정해 줄 수가 있고 또 내한테도 나는 전혀 그렇게 안 살았어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잘못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부부 생활에서 만남을 부부로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상대의 것도 내가 많이 받아들여서 내 것을 삼아야 되고 내 것도 줘서 해야 되는데 이 5가지가 없으면 결국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해서 돕는 걸 끌어지는데 결혼을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게임하고 혼자 방송하고 혼자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바라는 걸 채우시는 사람은 예수님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서로 도와서 살아라. 그 다음 결정을 보고 비난하지 말고 가능성을 보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라. 이름대로 됐어. 아담이 짓는 이름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어떤 이름을 주느냐 어떤 평가를 해주느냐 그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처제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처형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특히 친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럼 어때요? 그 사람보다 살아야지 그래야 되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겨라.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물을 잘 뜯어봐야 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셨다.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 줬을 텐데 이 사람한테 있는 게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자기가 평생 못 발견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여긴 사람은 그 선물을 100번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남성 부월이나 여성 부월에 집을 만들지 말고 차이점을 인정해라. 남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를 알아야 되고 내 남자를 알아야 되고 내 여자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부모에게 이끌어 살지 말고 부모 이상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획일적인 하나 자꾸만 이게 옳다고 이쪽으로 하지 말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또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되고 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장에 가면 눈이 밝아져요. 그 2장에서 이런 말씀하는 건 뭐예요? 서로의 결정, 단점, 기질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지나온 환경에 대해서 공격적이기도 않고 방어적이기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 결혼 예비 교실 때 내가 늘 얘기하는데 자 이걸 복점이라면 뭐든지 화장 안 하고도 지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친구들 집도 오는데 화장 좀 하지. 그때부터 그건 뭐야? 복점이 아니야.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랑거리로 만들어줘라. 자, 같이 한번 기도 읽어볼까요? 부모로 작기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창조하신